결국에는 이 8만 가구 대책이 공공 위주로 가고 한다는 자체가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서울시가 지자체가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이 가격에 대한 주도권을 잡겠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5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인데 구체적인 거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좀 안내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저희 뷰튜브에서 젊은 친구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자 해서 부동산 참여하는 이 외연을 좀 확장시켰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더 친근한 어투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방송을 계속 찍어왔고 그다음에 지금 찍어놓은 편들도 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방송을 보시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뭐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좀 네가 누군데 뭐 친하지도 않은데 왜 반말로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편부터는 좀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존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하고자 어투를 좀 바꿔봤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사가 오늘 이렇게 많이 썼어요. 뭐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뭐 싶을 정도로 서울시에서 2022년까지 기간이 2022년이죠. 도심 유유지를 활용하고 용적률을 상향해서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용적률을 풀고 길 위에다가 집을 짓고 뭐 이런 형태들을 지금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매체에서는 집값 정치다 이런 제목을 뽑고 있는데요. 약간 정치적인 어떤 지향점을 이렇게 규제 완화로 도심에 3만 5천 가구를 짓고 용적률 상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뒤에 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 공원 대신에 공공주택, 공공입니다. 공공주택을 짓고 정비사업, 뭐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 기부 체납의 흐름을 바꾼다 라는 제목으로 뽑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동산을 보는 관점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관점이 있다라는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떤 매체에서는 이번 대책을 집값 정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기사를 냈던데요. 저도 이 부분에 동감을 하는 게 단순히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겠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고요. 이 공급하는 방식과 목적이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해법을 담고 있다, 철학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책 발표가 보다 더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뭐 도로 위에 집을 짓겠다 이런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가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우선 요거를 한번 볼게요. 북부간선도로라는 이 서울시 내부를 순환하는 이 구간, 고속도로 같은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에 이렇게 도로가 흐르고 있는데요. 근데 요 도로 위에다가 결론적으로는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 자체도 도로 위에 집을 짓겠다는 것도 참신한데요. 그 다음에 근데 이 도로 위에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이 도로로 인해서 공간이 단절돼 있는데 이 단절된 공간을 여기에 집을 짓고 사람이 살고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그런 도시의 연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파리에 있는 이달고 시장을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 파리에서는 이렇게 도로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공간을 서로 연결하는 이런 리인벤트 파리 프로젝트를 뭐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뭐 그런 설명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철도역 있잖아요. 철도역 위에다가 이런 아파트를 지어서 이런 서민들이나 청년, 그 다음에 신혼부부들이 들어가 살게 하겠다. 뭐 이런 대책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참 공간을 활용을 참신하게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에 준하는 비슷한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금 뭐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 8만 가구를 어떻게 공급하겠느냐, 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8만 가구 전부를 발표한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종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8만 가구다. 그런데 이 8만 가구의 대부분이 공공주택이다. 그 공공주택에는 뭐 공공 분양이 있을 수 있고요. 공공 임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임대일 거고, 그다음에 공공 분양이 들어갈 상당 부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공공인데 사실은 이 많은 세대를 100% 공공으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들긴 해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뭐 사업이 이게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민간 부분이 일부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굳이 생각해 보자면 민간 자본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수익성을 위해서 민간 분양 물량이 좀 준비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핵심은 공공이에요, 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요지에 이렇게 짓겠다는 이번 대책들이 다 공공이고 대부분 임대이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분양을 받거나 뭐 그다음에 민간 주택을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왜 공공 위주로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했기 전에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9월이랑 12월에 1차, 2차를 발표했고 2차에서는 신도시급으로 4곳을 발표했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신도시급은 없고 뭐 중소 택지, 공공 택지 위주로 공급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의 일환으로 구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 의료원 주차장을 개발하고 동부도로사업소에 있는 그 땅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서남물류재생센터, 그 다음에 중랑물류재생센터에 쉬고 뭐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 부지를 짓겠다. 이게 주로 강남권에 있는 곳이라서 이 부분들은 관심이 주목되고 요지 땅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12월 19일에 있었던 2차 공급 대책에서 발표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고지를 활용하겠다는 것도 1차 대책과 2차 대책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됐었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거를 복합화하겠대요.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있어야 되니까 이 주차장을 활용해서 위에다가는 뭐 상가나 집,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미 발표가 됐던 1차와 2차에서 발표됐던 게 아니라서 오늘 디테일하게 살펴볼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경찰서 이전이나 뭐 이런 부지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로 1차, 2차 때 발표됐던 내용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 오늘 발표했던 내용 중에 좀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 도시명이랑 그다음에 뭐 저층 정비 사업 요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도시 창조. 아까 제목에서 뭔가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뭐 용적률을 뭐 이렇게 상향시키고 그다음에 재정비 이런 어떤 뭔가 트렌드를 변화시킨다. 요 세 가지로 기사들이 많이 뽑아서 이렇게 해서 8만 세대를 공급한다. 이런 기사들이 많았잖아요. 요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라서 이번에 나온 제목에서는 그렇게 안 뽑고요. 요 도시 창조랑 도시명이랑 정비 사업 요 부분이에요. 도시 창조는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도로 위에 집을 짓듯이 뭔가 좀 새로운 개념의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 가지고 한 1600세대짜리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2차에 발표됐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뭐 아이디어까지 이렇게 동원해 가면서 뭐 공급을 해야겠다. 뭐 이런 어떤 공급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명에서는 이런 역세권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큰데요. 상업적 용적률 완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에 뭐 용적률을 뭐 500% 상업지역에서 뭐 600%였던 거를 1000%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용적률을 올린다는 얘기는 예컨대 건물을 8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2배로 올리면 16층까지 오를 수 있겠죠.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요 공간은 임대주택으로 해가지고 정부에 기부 체납해라. 우리가 이만 올려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도심의 건물들이 좀 더 높아지고 도심 어떤 이런 상업지역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높아지면서 거기에 집이 들어가겠다. 근데 그 집에 그 공공주택을 짓겠다.
공공주택이 상업지역에 들어서면 아무래도 보통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들이 외곽에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좋긴 한데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이 멀다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겠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제도 개선이라고 통해 가지고 한 5,000세대, 4,500세대를 공급하겠대요. 공공주택을. 역시 공공주택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기존에 요만큼의 땅이 있는데 요거를 뭐 5층짜리 아파트였어요. 재건축을 할 때 15층으로 뭐 올려줘가지고 그러면 기존 단순 계산으로 주택이 기존에 5층짜리에서 15층으로 오르면 3배가 늘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들을 팔아서 수익을 남기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는 대신에 수익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수익 나누는 대신에 요만큼은 나눠서 뭐 공원을 지어라. 그다음에 또는 요만큼을 나눠서 뭐 도로를 넓혀라. 뭐 이런 식으로 그 기부 체납에 관한 뭐 이런 걸 조정을 해요. 행정 지도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공원이나 도로를 넓히라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집을 지어서 집의 개수가 많아지는데 이만큼을 공원이나 뭐 이런 거로 기부 체납을 하는 대신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공주택을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겠다. 제도를 바꾸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가 이런 조례나 이런 어떤 행정 어떤 이제 지도 방식이 바뀌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종합은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온 게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도심 쪽에 그리고 이 재건축 쪽에다가 영향을 미치겠다. 공공에 대한 기부 체납을 늘리도록 하겠다. 이런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대 아파트 의무 비율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가 이게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기자가 아니니까 현장에 있지는 않았고요. 요거를 그 생중계를 했어요. 생중계하는 거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5대 혁신이라고 하는데 보면 임대주택만 짓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예전에는 임대주택 단지만 지어서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뭐 문화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주변 지역에서 나가서 했는데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여기에 커뮤니티 공간도 짓고요. 뭐 헬스장이니 뭐 그다음에 뭐 실내 골프장 같은 거 짓지 않겠지만 흔히 뭐 이런 주민들이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또 같이 짓고 그다음에 뭐 창업할 수 있는 공간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요 공간에서 같이 뭐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혁신적인 임대주택, 공공주택을 짓겠다. 라는 게 첫 번째, 5대니까요. 첫 번째 혁신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생각하지 못한 곳에 짓겠다. 아까 말한 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거나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곽에서 도심으로 직주 근접형 공공주택을 짓겠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서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상업지역이라는 게 흔히 말해서 지하철역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상업지역이 밀집돼 있죠. 그리고 그 상업지역 배후에 주거지역이 흔히 배치되는 게 보통인데요. 요 상업지역에 이런 주상복합 형태로 이런 건물들을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가지고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하철 접근성이 좋고요. 뭐 회사로 출퇴근하기 편하고 이 상업지역 내에 있는 회사들이나 뭐 자영업자면은 뭐 그런 가게들로 출퇴근하기 수월한 그런 부분입니다. 공공 아파트의 약점이라고 꼽혔던 이런 직주 근접형 요게 약했다고 했는데요. 외곽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랑 뭐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공공주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이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너무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보다는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공공주택에 생활하고 뭐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걸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약간 랜드마크
단지로 짓겠대요. 약간 디자인을 좀 특화해가지고 전형적인 뭔가 이게 뭐 판상형 아파트니 뭐 이렇게 좀 그 공공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의 약점이라고 꼽히는 뭔가 정형화된 이런 모습들, 그리고 예쁘지 않고요. 좀 고급스럽지 않아 보이는 이런 것들을 탈피해서 예쁘게 짓겠다. 그래서 살만 나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게 5대 혁신 방안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비슷비슷한 얘기들인 거고, 요거랑 요거 두 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가고요. 인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정도로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밝혔고요. 좀 더 이제 큰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서울시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공공주택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 자, 공공주택을 짓는 거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서민 주거 안정이 목적인 것 같잖아요. 그쵸? 이게 1차 목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크게 보면요. 근데 왜 박 시장이 갑자기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니고 부동산 투기까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냐고 하면요. 뭐라고 하나? 주도권 다툼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팔 때요. 사과라고 가정을 해봐요. 사과를 팔 때 이 사람들이 사과를 가격을 책정을 할 때 이렇게 공급을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주도하잖아요.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창고에 보관해가지고 물량을 좀 줄여서 가격을 높이고 어느 정도 뭐 이런 가격 주도를 이런 민간의 이런 공급 상인들이 하는 편인데요. 근데 정부가 이 가격이 많이 오르면 약간 정부에 비축하고 있던 이런 물량들을 시장에 풀어놓죠. 풀어놔서 가격을 일단 조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과 대신에 집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공공주택이 많습니까? 일반 아파트들이 많습니까? 그냥 민영 아파트들이 훨씬 많죠. 민영 아파트들이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민영 아파트라는 게 뭐냐면 일반인 집주인들이죠. 일반 집주인들한테 세 얻어서 월세 내거나 전세 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부는 서울시나 정부가 지은 공공 아파트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세 가격이 막 올라요. 그 다음에 월세 가격이 막 뛰는 이런 현상들은 정부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좀 막고 싶잖아요. 그래야 서민 주거 안정이 되니까. 그런데 주택이라는 게 공급하는 게 한계가 있고 공급 비용이 너무 비싸요. 정부가 서울시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공급을 늘려서 이 시장의 최소한 이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의 시장을 공공이 좀 주도해보자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판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다 하기 힘든 부분은 그래서 요즘에 어떤 걸 나오냐면 일반인들도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면서 정부한테 뭐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면 뭐 연간 5% 이상의 월세를 안 올리겠다 뭐 이렇게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기본적으로 공공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일반 집주인들한테는 지원을 해서 가격을 통제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짓는 집들은 어떻게 짓냐면 요즘에 뭐 공공지원 민간 아파트, 민간 임대 아파트 뭐 이런 식의 있죠. 예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뉴스테이 같이 이렇게 민간이 살 수 있게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는 이제 중산층을 위한 일반 아파트 같은 건데 지어서 정부가 대신에 뭐 각종 혜택을 줘요. 그러면 대신에 뭐 1년에 5% 이상 집을 목값을 못 올리게 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시장님 얼굴에 이렇게 그려서 죄송하긴 한데 결국에는 이 8만 가구 대책이 공공 위주로 가고 한다는 자체가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아까 어떤 신문 매체에서 집값 정치를 한다라는 제목을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적인 배경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배경은 좀 더 큰 그림으로 들어가면 토지 공개념, 이 집과 부동산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어떤 이런 기능에 정부나 이런 서울시가 지자체가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이 가격에 대한 주도권을 잡겠다. 아직은 한참 부족하지만 이런 방안들이 재건축을 할 때도 확보를 하고 그 중심 지역에 있는 상업 지역의 용적률을 올려줘가면서까지도 확보를 하고, 반면에 일반 재건축은 안전 진단을 강화하고, 이게 일반 재건축이라는 게 민간 공급이죠. 민간 안전 진단을 강화하고 초과 이익을 강력하게 환수하고 하면서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억제하는, 그리고 예전에 뉴타운식의 어떤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시의 민간 아파트 요 부분은 주택 시장을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민간들이 맡겨 놓으면 수급에 의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판단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뉴딜이라고 해서 기존의 집들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기존의 집은 놔두고 도로를 넓히고 공원을 짓고 인프라를 확장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라는 게 요런 기본적인 철학인 거고, 지금 그런 흐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발표가 앞으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나 주택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있고 왜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발표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